오늘은 김기택 시인의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전까지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여겼던 도심에서 건물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도로도 될 수 있고 기타 등등 초록을 발견하고 초록이 가진 생명력에 감탄하는 시입니다. 초록은 여리고 부드럽지만 불길처럼 맹렬한 기세로 건조하고 딱딱한 도시 공간을 촉촉하게 적시며 온 세상을 생명력을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화자의 내지는 시인의 치밀한 관찰과 투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고요한 가운데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을 포착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 구분이 없어요. 한 연이에요. 그냥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초록에부터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는 초록, 나무들이 온몸에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까?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수직선들은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 직선과 사각에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짜투리 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 몰랐다.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돌적인 고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를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초록이라고 하는 것이 시적 대상이고요. 우리가 이제는 뒤에 쭉 아까 읽어본 걸로 본다면 이건 단순히 초록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 내지는 생태예요. 어쨌거나 간에 풀이 됐든 나뭇잎이 됐든 이 초록색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계속 기억에 남는다,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 쉬어 나는 이 글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발상의 계기예요.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초록에 붙잡혀? 초록이 나를 붙잡았어? 아니죠. 내가 초록을 자꾸 기억하고 거기서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주객 전도식 표현이면서 초록에 매료된 마음이, 초록에부터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자, 마음이 바람에 흔들린대요. 무슨 물건이야? 깃발이야? 자, 이건 뭡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이면서 세차게 흔들린다는 데서 역동적 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요 구절이 이만큼 늘었어요. 그죠? 유사한 식구의 변형을 통한 일종의 점층이고요. 통사구조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행부터 4행까지는요. 초록에 홀라당 빠져버린 화자.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겉으로 볼 때는요, 초록은 여리고 연해요. 외적 소성이에요. 하지만 속은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져요. 이게 일종의 초록의 내적 속성이에요. 더더군다나 이글이글이라고 하는 의태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초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의 속성. 땅에 박힌 심지에서, 땅에 박힌 심지? 뿌리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솟구치는 올라오는 초록이죠. 그러니까 초록은 일종의 상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온몸에 진액을 다 쏟아내. 온몸에 진액?
진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명체, 생물, 동물이든 이 생물의 몸 안에서 생겨나는 액체를 우리가 진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나무들의 생명력 내지는 새싹들을 다 쏟아내는 잎사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잎사구들이 막 올라오는 그 초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끝없이 솟구치는 초록, 다 쏟아내는 초록, 어때요? 초록, 초록, 초록. 반복이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 저 초록이 어떤 초록인데, 그렇지,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 한마디로 새싹으로 가득 찬 초록. 그 초록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그렇지, 이 뿌리가 바로 이제 여기죠. 심지잖아. 이 심지에서 솟구쳐서 초록이 나오듯이 뿌리를 통해서 새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뿌리는 초록의 근원이라고 보면서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까? 한마디로 뭐야? 그 생명력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이죠. 근데 잔뿌리가 발끝이 있어요? 힘줘요? 의인법이죠. 그 다음에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초록을 통한 화자는 사색,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뭘? 이 초록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그 다음에 고생을 했을까. 땅과 나무에서 솟구쳐 오르는 초록.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이때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일종의 건물, 가로등, 빌딩, 기타 등등등 일종의 현대문명, 도시문명이에요. 자, 아까 초록을 휘어진다라고 했는데 휘어지는 것과는 대비되는 꼿꼿한 거죠.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그러나 이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초록은 수직선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조금씩 이레이저, 지우고 번져가고 있어요. 지우면서 번져간다는 건 뭐예요? 수직선을 없애고 초록이 덮고 있는 거죠. 도시 공간에서. 직선과 사각에 밀려 현대문명과 도시 공간에 밀려 꺼졌다가 다시 뭐하는 살아나고 있다. 누가? 초록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생명력, 불사조예요. 결국 초록은 수직선을 지우며 살아나고 있죠.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흑이란 흑은 도로와 건물, 현대문명이겠죠. 도시문명,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수직만 도시문명의 특징이 아니었던 거야. 딱딱한 것도 도시문명, 현대문명의 특징이었던 거죠. 인 줄 알았는데, 내가, 화자가 현실에 대한 어떤 도시, 현대문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어. 오, 서프라이즈. 초록의 생명력에 대한 놀람이죠.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이때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은 바로 뭡니까? 나무, 초록이에요. 현대 문명 속에서 어떤 초록들이 가지고 있는 처지, 현실이라고 보면 돼요. 잣두리 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 몰랐다. 오, 대단해! 라고 하는 예찬적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했다가, 여기 초록이잖아요. 초록이 잣두리 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다. 일어나는 거에서 무엇으로 세상을 덮는 것으로 행위가 확장이 되고 있죠. 일종의 점층법이에요. 콘크리트가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돌적인 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 현대문명 내지는 도시문명이겠죠. 그 틈에서 솟아나고 있어요. 솟아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서 초록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돌적인 고요예요. 자, 저돌적이라는 건 되게 역동적인 거죠. 근데 고요는 정적이잖아요. 이 두 개가 묻혀 있다는 건 일종의 역설법이고요. 거기서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요는 초록 내지는 자연이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이렇게 대립이 될 거예요. 오케이?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이 뭐예요? 그렇죠. 현대문명이죠. 도시공간이에요. 옮겨 붙고 있는 역동적 이미지를 또 한 번 보여주면서
저 촉촉한 불길. 자, 촉촉하다는 것은 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불길은 반대잖아요. 일종의 역설법이면서요. 시각의 촉각화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이 구절과 이 구절은 거의 구조가 같죠? 즉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과 동시에 의미, 어떤 의미? 초록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고요, 불길 이런 식으로 명사형 종견을 통해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행부터 20행까지는요 도시를 뒤덮으며 생명력 넘치게 변화시키는 초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기택 시인의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라는 시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예찬적이고요, 역동적 감각적이고요, 초록을 통해 깨닫게 된 자연의 역동적 생명력이다. 자,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초록의 생명력을 부각하고 있다. 자,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죠.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 직선과 사각에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흙은 도로와 건물로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자, 초록이라고 하는 것과 이 자연을 상징하는 것, 수많은 수직선, 현대문명, 그 다음에 현대문명, 그 다음에 자연, 현대문명 이렇게 가요. 이것이 콘크리트로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 고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 의해서 옮겨붙는 저 불길, 이런 식으로 초록으로 대표되는 자연과 수직선, 콘크리트로 대표되는 현대 문명을 대립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일단 반복이라고 하는 점에다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초록에부터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자, 뭐뭐하고 있는 저 저돌적인 고요, 뭐뭐하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장구조 또는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과 함께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결의미를 보세요. 그러면 초록, 초록, 초록이라든가 고요, 불길이라든가 명사 또는 명사형 종결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함과 함께 시적 여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화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구체화겠죠. 예를 들어 이거죠.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건데 세차게 흔들린대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또 하나,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해가지고 의태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초록의 역동성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김기택 시인의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